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민입니다. 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요즘 정치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안 하고 좀 싸움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합의로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법사위에서 정말 시끄럽고 별별 현안들이 다 나오는데 네. 아주 소신 발언 많이 하신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전환하면 현재 이제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중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의원님 인터뷰를 보니까 네. 민주당에 대해서 헤어진 연인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민주당과는 더 이상 함께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발언이십니까? 중도주의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면 네. 커밍아웃을 하면 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진보예요. 네, 근데 그 밤은 제가 보수가 돼 있어요. 네, 또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난 진보, 난 보수야. 네. 근데 밤엔 또 진보가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잘못된 걸까? 제가 스스로 질문도 해봤어요. 네, 네. 저는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 네, 우리 대부분의 침묵하는 다수는 네. 진보 보수 이런 거 관심 없고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네, 지금 방향을 잃었는데 네, 네.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제 DNA에 없고 네. 그냥 과거와 미래만 있는 어.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네. 과거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2016년에 민주당에서 입당 제안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불발이 됐고 이후에 또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민주당과 또 인연이 있으셨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민주당과의 인연 잠시 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치 제안을 처음 받은 건 2015년 민주당으로부터였고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국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고요. 저는 이제 세계연맹이라는 국제기구에서 한 18년 정도 일하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길이 있을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총선을 한 5개월 앞두고 이제 소위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때 막 굉장히 좀 흥행이 됐었죠 그때. 네. 근데 저를 후보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을 했었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바뀌면 그때 지역구도 제안을 받고 여러 군데 아, 네. 제안을 받았는데 네. 제가 다 고사했습니다. 이유는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지역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인연이 없는 지역들.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너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된다. 된다. 우리 당에서 꼭 필요하니까 그냥 내일 그냥 선언해. 네. 제가 지금의 정치 요 정도 아는 그건 정말 꿀보직이다. 군대 영어로. 이건 진짜 네.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 네. 더 결정적인 건 제가 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됐고 거의 20년 가까이 해외 생활한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아온 분들에게 좀 무례한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지만 네. 고사하고 4년 동안 다시 대한민국을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민주당과 인연이 있죠. 네. 그 뒤로 많이 변했어요, 민주당. 네. 물론 그 그렇죠. 얘기도 좀 하겠죠. 그 이후에 한 7년 동안 많이 변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4일에 야당의 피켓 시위로 이제 법사위가 좀 지연이 됐는데 그 이유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이유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좀 이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였습니다. 네. 이제 딱
제가 마침 질의 순서 1번이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긴장하고 준비하고 네, 있는데. 있는데 김명수 감사원 뭐 대법원장부터 쫙 김영란 위원장님 다 앉아 있는데 네. 민주당이 들어오시더니 그 컴퓨터 앞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 아, 네. 그래서 그 저한테도 하나 주는 거예요. 아이 저 됐다고. 아무나한테 다 붙이는 건가요, 그냥? 네, 안 붙인다고. 예. 이러다 네. 대법원장 앞에도 붙이겠는데요? 그 문구를 생각해 보면 정치 탄압이란 단어인데요. 네. 네. 이게 그 선배들이 학생 운동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군사 독재가 네. 정치를 탄압한다. 네, 네. 실은 그때 생긴 게 의원 면책 특권이고 등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정쟁하는 중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양보해서 100번 네. 양보해서 정쟁 중인데 고르고 쓴 단어가 정치 탄압이다. 아직까지 그 80년대 말 네. 선거 학생 운동하는 멘탈 느낌이 네. 너무 들었습니다. 정치 야당 탄압 뭐 그러면 한 100번 양보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감히 이 감이라는 단어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단어 네. 누가 동의했나? 네. 그래서 이 좀 아쉬웠고 네. 예. 감사원이 법사위 상당 기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날은 대법원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멀쩡하게 와서 1시간 동안 아, 산부 요인을 포함해서 수십 명 그렇죠. 기다린 분까지 하면 수백 명 동안 네. 1시간을 낭비했다는 거 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간사위원들한테 이거 다 내리고 농담 반, 진담 반 다 컴퓨터에 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거 걸기엔 너무 비싼 기계들이다. 나무 조각도 아니고 판넬도 네, 아니고 네. 정해야 되면 발언하는 분만 네. 발언 때만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는 다 내리자. 네. 이게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게 되겠냐 네. 고민을 하시더니 안 돼.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저 어제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하고 의원님하고 이 설전 벌어지는 거 이제 봤어요. 근데 네. 참 좀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했는데 이 기동민 의원이 의원님을 콕 집어가지고 김건희 특별법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의 압박을 하는 듯이 말했고 또 같은 야당으로 배려해 줬는데 이제 여당 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 사실 김건희법 안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콕 의원 이름을 찍어서 이렇게 얘기할 일인가 하는 느낌이 들던데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제가 그 가드 내리고 있다가 한 방 맞은 느낌인데요. 깨끗하지 않았고 네. 제가 아마 2년 좀 넘게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공개석상에서 화내본 거는 네. 감정을 실어서 화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표현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답지 않았고 아 예. 그렇죠. 네. 169대 1로 싸운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저는 약간 집단 린치 당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거친 학교 나와서 2대 1, 3대 1 정도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169대 1은 이건 뭐 어떤 기준으로도 너무한 것 그렇죠. 같아요. 중과 부적이죠. 근데 네. 전 그래도 잘 싸우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진짜로 제가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9월 8일 제가 특검 반대라는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고민을 했고 그렇죠. 왜 반대하는지 진짜 차고 넘치게 발언을 했고 네. 저쪽은 이제 논리가 궁하니까 감정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 데서 계속 압박하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그냥 조금 더 얼르면 되겠지라는 아, 생각인데 네네. 절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분들이 학생 운동하고 데모하고 최루탄 맞았지만 저는 제 시간에 방탄조끼 입고 방탄차 타고 총알 날라오는 곳에서 협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지금 해외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 네. 이건 제 소신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네, 네. 제 소신이고 오히려 네. 저를 더 확신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정치권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이 박범계 장관이랑 추미애 장관한테 맞으면 100배 큰다. 근데 이제 기동민 선배도 저를 기다리는 거면 본인도 박범계 아, 네. 장관이신가.
맞으면서 크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그렇죠. 맞아요. 네, 열심히 맞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제 기동민 의원 사실 저도 친합니다. 친한데 네. 아, 발언을 보면서 운동권식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시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한 건 옳고, 근데 너 왜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이 발언 와중에 다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닌데 헌법기관 각자 헌법기관인데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막 윽박 지르듯이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은 좀 안 좋더라고요. 같은 당도 아닌데. 맞아요. 이게 집단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나쁘고 얘기하면 패거리 정치고요. 네, 패거리 정치는 뭐냐? 그러니까 P야. 네. 우리 팀, 저 팀 그렇죠. 나와서 네. 마치 야구할 때 벤치 클리어링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벤치 클리어링 중인데 넌 뭐냐?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정치는 저는 그런 패거리 싸움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렇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먹고 사는 업으로부터 면제받은 300명의 의원들인데 네, 네. 뭔가 한두 개라도 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네. 이런다가 네, 이제 이럴 때가 그렇죠. 되면 다 집단주의에 숨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169명의 동의를 반나절도 안 돼서 받아낸 그 문화, 압박하는 문화. 예. 저는 그게 싫습니다. 예. 저는 개인주의 1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냥 따뜻한 개인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는 개인이 더 국가를 위한 조직, 개인의 희생보다는 개인이 잘 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치에도 있어야 되는데 네. 어제 발언처럼 압박해요. 네, 계속 압박하고 그 앞에 박범계 의원님도 이제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질문 이어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자 그럼 마이크 끄고 옷 벗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69대 1로 이렇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 공개적으로 네. 저는 감히 생각을 못하는 네. 행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169석의 그 수장 이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도 정치 탄압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때부터 이어오던 그런 의혹들인데 이거를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아, 네, 네. 그 단어는 민주당의 단어가 아닙니다. 네.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대한민국 탄압 나올 것 같아요. 외계인이 대한민국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치 탄압이 아니라 많이 가면 야당 탄압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집권 여당이 야당을 탄압한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아시마운 얘기죠. 이건 운동권, 학생운동 언어다.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많은 의혹과 기소된 상태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전국이 이렇게 전개될 줄 몰랐을까? 네.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생과 이 정쟁을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투트랙으로 얘기할 땐 대부분요. 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요. 하나는 껍데기입니다. 아, 네. 뭐가 껍데기고 뭐가 진심인지는 뭐 독자님들에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랑 만나셨죠? 한번.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아마 인사차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때 재밌는 대화들이 막 오간 것 네. 같은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얘기 하셨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마이크 이제 빨리 끄자고 하시더라고요. 좀 불편하시는지. 마이크 끄자. 제가 네.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저희 당까지 찾아오셨는데 네, 네. 제가 민주당의 미온털 콕콕 박혀 있는 저한테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네. 네, 이제 검수한박 반대했고 네. 네, 네. 이제 586 선배들 괴물돼가고 있고 네. 이제 정치 현장에서 은퇴하는 게 역사의 진보다. 네, 그렇죠. 이런 단어에서 좀 따가운 얘기 많이 하고 있었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검수완박법 이런 얘기 하니까 미온털 박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니 제가 검수완박을 검수완박이라고 부르지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네. 이제 법사위에서 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인데
민주당이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여러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가는 게 불편하시는지 이제 같이 배석한 대변인한테 이쯤에서 카메라 끕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국감에서 네. 지금 또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사위에선 특히 한동훈 예. 장관 건인데 전에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만 보면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싸움을 걸고 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여러 번 또 싸우다가 당하고 나서는 좀 피하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하고 이 야당과의 싸움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내일인데요. 네. 현명한 사람은 이제 경험에서 배우거든요. 네. 예, 한동훈 장관은 처음보다는 첫째 말수가 좀 적어지셨고 아, 네. 속도가 좀 천천히 아, 네. 그렇죠. 너무 굉장히 빠르다. 빠르신 네, 분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똑똑하시니까 네. 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행정부가 와서 국회를 이기고 갔다 이런 건 조금 아, 그렇죠. 네 이건 네. 좀 한두 번이 모를까 그렇죠. 매번 그러면 이게 네. 정치가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는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씩 깨달고 아. 이제 적응해 나가시는 것 같고 어. 민주당도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식사할 때 조그만 그 손 닦는 타올인데 물 부으면 확 늘어나잖아요. 커지죠.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물을 붓고 있구나. 그렇죠. 처음에 이만했는데 물 부니까 이만해지고 네. 또 부니까 이만해지고. 네, 지금 네. 물을 계속 부어야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네. 한동훈이라고 더 공격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죠. 뭐 아니라고 봐줄 필요도 없고 법무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저는 뭐 누구를 기소한다 안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민청 외국인 정책 어떻게 할지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 관련해서 지금 마약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거 좀 젊은층 사이에 큰일 났어요. 네. 막상- 이거 한 번 뚫리면 정신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문제들 네. 진짜 법무부도 민생할 수 있다. 네. 아,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스토킹 관련해서도 맞아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부에 따져 묻고 같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죠. 싶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반대하고 받은 문자 폭탄이 일종의 스토킹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제 아내 이름까지 막 돌고 아이고. 딸들 이름까지 막 아이고, 돌고 이런 참. 네, 밤길 조심하라 그러고 제가 실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살인 협박을 받아서 어이구. 아,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24시간 소위 보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국내에서까지 그런 세상에. 글쎄 아무리 말이에요. 정치가 거칠어도 그렇죠. 그쪽은 분쟁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죠. 치고 여기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반의사 불법죄라는 게 네. 누가 남에 대해서 나쁜 걸 돌리는데 지금의 스토킹은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받지 않아도 네. 남이 돌렸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네. 처벌 가능한 겁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의 나쁜 특성이 이제 좌표 찍고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이거는 저는 반의사 불법죄 될 겁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예.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 정치 시작할 때 작은 정당이지만 중립지대에서 네. 이제 뭔가 합리적인 정치 이런 역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정치는 완전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어요. 모든 게. 자, 근데 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이 좀 그 거대 야당으로 전행할 거라는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숫자를 앞서서 전행을 하는 걸까요? 이 169, 그다음에 몇몇 의원님들이 탈당하기 전엔 170 몇 석이었죠. 그렇죠. 어쩌면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맞아요. 네.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숫자인데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지 않은 큰 옷을 입고 이렇게 네. 힘들어하는 모습처럼 좀 흉한 게 없어요. 아, 네, 네, 네.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 그렇죠. 약간 자기 바지를 자기 밟고 넘어지는 그런, 그런 경우가 경우 있잖아요. 예. 어쩌면 민주당에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네. 그 반대일 수 있겠다. 아, 169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어. 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 수렴도 안 되고 네,
이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 열린우리당 시절 108번뇌라는 그렇죠. 또 맞아요. 정반대의 나쁜 네. 경험이라서 이분은 아예 그냥 집단주의로 한 목소리. 네. 이거 사자성어로 하면 아주 쉬운 단일 대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를 한마디로 하면 단일 대우. 아. 또 우리 선배들은 또 단일 대우에서 승부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 운동할 때 구호가 단일대요. 단일대요. 그렇게 스크럼 짜는 거. 네. 네. 그럼 딱 짜고. 근데 저희 보좌진한테 물어봤어요. 스크럼이 뭔지 아냐? 네. 20대 후반인데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안 해봤죠. 안 해봤죠. 네. 선배들은 스크럼 짠다고 막 흥분하고 야, 우리 또 뭔가 좋은 일 하는구나. 지금 스크럼 정치, 네. 단일 대우 정치인데 그렇죠.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개인주의지 무슨 웬 놈의 날 스크럼. 따르라고 내가 왜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따르라고 하면서 안 나타나. 네. 그렇죠. 앞에 난 사람은 또 나타나지 않고 네, 언도로 네. 숨어버려. 네. 그럼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단일 대우 정치를 민주당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예. 민주당을 위해서도 우리 그렇죠.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는 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이제 찬성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조 의원님 찬성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 거죠. 네.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고 계신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김건희 특검법 얘기 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제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너 정말 기가 막히게 겠다 똑똑하다 그러는데 제가 정치를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는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라 법사위 배정도 제 뜻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실은 경제상임위를 가고 그렇죠. 싶었는데 그렇죠. 근데 정의당이 이제 당이 어려워서 자기네들이 경제상임위를 다 가야 되니까 네. 네. 좀 양보해 달라고 네. 제가 고민을 했죠. 결론이 아예 없는 사람들끼리 네. 돕고 살아야지. 그렇죠. 거대 여당들 큰 네. 당들 있는데 서러운데 또 네. 싸워봤자 웃기다. 그래서 다 가라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게 법사위. 제가 갔고 그렇군요. 패스트트랙에 제가 필요하리라고는 제가 계산도 못 해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근데 민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시작하고 네. 필요한 인원수가 10.8, 네. 민주당이 10. 네. 그러니까 저의 0.2인분 다리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 고민은 이번만이 아니라 네. 이제 2년 내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을 네. 이제 패스트트랙을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이라 상정 자체를 안 해준다. 근데 패스트트랙은 자연상정, 그렇죠. 그렇죠. 네, 자동상정, 자동투표, 네. 뭐 위원장의 권한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이냐 조정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자꾸 다 저한테 이제 아.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껌껌 지금 막 노란 우산, 노란 봉투법 어떡하지? 쌀수면 어떡하지? 정말 그러네요. 머리털 다 빠지겠습니다. 지금. 그 법 하나하나도 다 열심히 다 보셔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찬성 받는데 다 얘기 다 들어봐야 얘기해야 되고 하나하나씩 정말 진을 다해서 결정해야 아, 되는 네. 맞습니다.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음. 정치인은 저에게 큰 부담인데 네. 네. 국민 여러분들에게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치하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한 이게 실용 정치고 예. 네. 어쩔 땐 민주당 얘기가 맞으면 민주당 편 들 겁니다. 저. 그렇죠. 네. 그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네.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안 할 거고요. 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안 하는 게 맞죠. 아, 네. 9월 8일 추석 바로 전날 네. 추석 밥상에 이재명 기소만 올라가기 안 돼서 물타기로 네. 올린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법을 보시면 네. 내용이 일방적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특별검사 임명을 할 수 있는 게 민주당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아, 네. 민주당만 임명해서 검찰 특검을 하면 네.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아닌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아. 특검 이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 그 다음은 뭐냐? 그냥 길거리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특검도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나 이 검사 홍길동 원해, 나는 김갑수 원해 이러면서 합의해서 네. 그렇죠. 이제 그 공정성을 보장하는 건데 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찬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특검법 반대하시고 나서 엄청난 문자 폭탄에 아. 시달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참으시다가 나중엔 그래 개딸들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토론회까지 공개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개딸들은 안 왔다면서요? 예. 서운하고 좀 네. 아쉽더라고요. 네. 제가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네. 이제 핸드폰에 인격이 있으면 제가 매일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너무 고생시켜서. 저는 비행기 모드로 하고 자는데 예. 아침에 열면 이거 업데이트하는데 한참 걸려요. 세상에. 쫙 와야 되니까. 어. 그 은사님이 온 전화도 놓치고. 그렇죠, 아, 그렇죠. 문자를, 중요한 메시지를 예. 넣어야 되는군요. 다 놓칠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를 하시는데 예. 제가 바빠서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전화해. 아이고. 계속. 그래서 제가 차단을 누르고 싶은데 예. 차단을 누를 틈을 안 줘. 또 전화가 오니까. 어머. 그래서 한번 봤더니 한 10분도 안 돼서 한 30몇 통이 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게 해보자는 거죠. 와, 이건 스토킹인데요, 저 이건 완전히.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반대를 해도 뭐제 SNS 오셔서 댓글 달 수도 있고 네. 저 그런 거 그렇죠. 이를 악물고 다 그냥 남겨둡니다. 차단 네. 안 해요. 어. 공인이라는 거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딸분들에게도 만나자. 어. 이게 댓글이라는 게 굉장히 거칠어서 그렇죠. 서로 감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도대체 존재하는지 어떤 분들인지는 한번 보고 싶고. 전 솔직히 이번 경험으로 네. 한 줌도 안 된다는 결론 내렸어요. 한 줌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핵심적 몇 분이 그냥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침묵하는 다수 네. 다 보고 있지만 예. 댓글 잘 안 다시고 네. 퍼나르기 안 하는 침묵하는 다수에 비해서 이분들은 네. 정치의 고관여층인지 몰라도 한 줌도 안 된다. 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휘둘리는 정치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고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밤새 기다리겠다고 했는데도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저를 불러달라. 네. 저희 홈그라운드에 오는 네. 게 부담되면 제가 어웨이 경기 하겠다. 네. 아무 연락도 없으세요. 그리고선 계속 댓글 다시면서.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거는 떳떳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 분들은 줌- 민주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광적인 팬덤 정치, 네. 스토킹 정치 이런 거 참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 찬성 의견이 좀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에 대한 어떤 반감이 반영이 된 걸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걱정이 있는 거 저도 인지하고 저도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명을 해야 될 분들이 있다라는 네. 거. 저는 그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지금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순실의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 염려인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특별감찰관 맞습니다. 하자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세상에 그렇죠. 드러냈잖아요. 맞아요. 우리 경험 효용감 느꼈어요. 네. 우병우랑도 아는 사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딱 하잖아요, 할 일을. 대통령과 대통령 사촌,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고위직 다 네. 감찰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이분들 5년 내내 안 하더니 5년은 이제 지금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네. 임명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 그렇죠. 우리 이때 안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네. 하지만 하자. 네. 윤석열 대통령도 받겠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전번에 보니까 이거 해갖고 김건희 씨 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김건희 씨가 사고 치게 만들자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속내까지 내비쳤는데 정말 이건 그렇죠.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었죠. 네. 이게 정쟁의 거리로 삼겠다라는 그렇죠. 거. 끝까지 그냥 그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방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죠. 일이 터트리게 우리가 조장을 하자.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죠. 좋은 정치는 한두 사람을 그 단두대에 세워서 아주 얄팍한 카타르시스를 국민에게 주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정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드는 게 좋은 그렇죠. 정치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 논문, 박사학위 논문 문제 있는 거 네. 다들 알죠. 네. 근데 박사학위 논문이 특검감이라고 하면 도대체 특검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대학마다 수백 개씩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3천 명의 검사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도 자기 논문 표절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거기도 특검 해야죠 그러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반 사인이
아유, 논문 좀 엉터리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 뭐 그게 공직에 올라가는 또는 교수직을 하는 그런 방편이었으면 문제가 있지만, 아유, 그 뭐 사과하고 끝나면 될 일이지 그거를 특검까지 할 일입니까 그게? 진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이 표절하지 않은 제도를 만들자. 네. 저는 여기에 뭐 100번 그렇죠. 이거 패스트 체크하자. 네. 100번 찬성. 근데 지금 이 결혼하기도 전에 그렇죠. 배우자의 논문을 잘못된 걸 배우자가 연대 책임지라. 네. 그리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정치인들은?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 논문 검증 논문 봐야 돼요. 검증단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냉정해지자. 네. 자극적인 주제 맞는데 국가를 위해서 냉정해지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세월호가 터졌을 때 다 울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건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배웠을까? 네. 안전불감증에 대한 네.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네. 지금 그때 한참 문제가 나왔던 경기버스 네. 앉아가자, 네. 안전벨트 못 매는 입석 없애자. 네. 웬걸 다 지금 입석입니다. 네. 다 입석이에요. 우리 뭔가 배우질 못해. 네. 누구 몇 명 처벌하고 단두대 세우면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아요. 어떻게 하면 최순실 같은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죠. 권력형 비리. 맞습니다. 이거를 막는 법에 머리를 맞대자. 예. 네. 근데 자꾸 과거로. 그렇죠. 어제 교육위에서 난리 났잖아요. 네. 논문 뭐 했다. 네. 자, 첫 번째 날 교육부의 국정감사의 주제가 이건가? 네. 아니죠. 아니죠. 자사고는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렇죠. 대학 입시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지금 우리 부모들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지. 중고교 교육, 대학 교육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우리 국가적인 과제인데 맞아요. 김건희가 국가적인 과제입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 이게 보면 김건희 특검, 야 이거 국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한다. 그럼 검수완박은 반대인데 왜 했으며 맞아요. 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했던 거예요. 2년 반. 네. 근데 그때는 뭐 별말도 못하다가 지금 검찰 못 믿겠으니 특검해야 된다. 이게 자가당착 아닌가요, 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2년 반이랑 했는데 그때 자기가 원하는 검사 다 임명해서 2명이나 그러니까요. 탈탈 털었는데 금감원까지 다 투입했어요. 결론을 못 냈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리다라는 결론을 나왔으면 네. 거기서 멈춰야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란 얘기가 네. 있고 그렇죠.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여론이 맞습니다. 이제 그만해라라는 여론이 이제 네. 일어나기 시작할 네. 겁니다. 음. 저같이 한 사람이 외치는 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맞다고 동의해 주시는가? 네. 민주당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제가 무슨 여론을 끌고 다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발언들이 회자된다는 거 네. 이제 그만하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는 결국 대선 불복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좀 아쉽죠. 네. 그건 뭐 네. 이번엔 좀 조급했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좀 아픈 말씀 드리면 대통령의 순방, 대통령이 국외로 나가는 거는 결과물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무슨 조약을 사인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인 걸 넘어서 상징적으로 소위 포토타임을 확보한다든지 네. 네. 그리고 이것 중에 80%만 현실화돼도 외교 성공이다. 네. 근데 이번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많았고 이거의 원래 계획은 실리콘밸리 방문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경제 외교하고 네. 한덕수 총리 정도를 파견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우리가 뭐 영국 제국도 아니었고 영연방도 아니고 네. 뭐 영국 여왕 조문 아쉽지만 서거 아쉽지만 뭐 네. 넬슨 만델라도 아니고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네. 꼭 가야 될 이유는 없었다. 아. 근데 약간 소위 프레지덴셜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가신 건데 이게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네. 다만 이 결과가 아쉽다고 박진 장관이 사퇴해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니죠. 네. 예. 무능이 탄핵의 이유라고 생각하면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네. 우리 정치인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무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어제 이제 나가라 그랬잖아요. 네. 국감장에서. 아, 네. 이건 중요한데
제가 민주당을 굳이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좋게 평가하면 그 탄핵,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은 예. 경고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잘하라라는 네. 경고장이에요.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제 못 들어오게 한 건 아, 경고장 주고 또 해임장 줬는데 왜 들어와 이거예요. 네, 경고장과 해임장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네,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또 역풍 맞습니다. 아, 그렇죠. 경고장 줬으면 학생에게 경고했다고 수업 못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잘하는지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경고장 줬는데 너 왜 들어왔어? 이래버리면 네, 좀 화나죠. 그렇죠, 그렇죠.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네, 지금 또 논란 중에 하나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인데,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질의서를 보냈더니 네.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뭐 이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분이 문 전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유족한테, 아들한테. 그런데 하나도 안 밝히시고 자료는 다 비공개에 붙이고 항소까지 하시고 대통령 기록관에다 꽁꽁 묶어 놓으시더니 그래도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당초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대로 진상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시면 떳떳하게 어떤 일이 있었다. 유족들이 억울할 일은 어떤 게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라든가 밝히시면 되는 일 아닌가요? 예,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네. 이제 제 생각에 법사위의 감사, 국정감사 핵심이 법무부 네. 한동훈 장관인데 제 예상건데 아마 감사원 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그렇죠. 그때가 카메라 이제 100대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거부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그거 뭐 서면질이 거부한 건 개인의 자유지만 네. 무례하다는 표현이 네. 과연 적절했는가? 네. 예. 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죠. 네. 그리고 그럼 다른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네. 그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진심이라면 네. 그럼 이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요새 자주 하신 SNS에 사연을 쓰시든지 네. 아. 그렇죠. 또 감사원도 네.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질서를 발송해 버렸다. 네. 이거는 이게 이렇게 될 거란 걸 몰랐을까? 아, 네. 예. 알았으면 진짜 문제고 네. 몰랐으면 바보고 네. 이것도 좀 부적절했다. 아, 이게 TPO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시간, 장소 네. 이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감사원이 네. 정치 뉴스의 헤드라인에 되는 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감사원은 전문기관이지 정치기관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아. 모든 정권이 다 감사원을 이용해서 전 정권 때려잡기 이거는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좀 온도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 지금 경제 문제로 와서 경제 지금 뭐 금리 아. 뭐 물가, 유가, 그다음에 환율 뭐 다 난리인데 지금 뭐 이미 경제 쓰나미가 몰려와 있다. 우리 앞에 완전 닥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모르는 데는 국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거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국회에서 이거 좀 논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물가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진짜 쓰나미처럼 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파트에서 이제 거의 많은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뉴스 나오잖아요. 네. 네. 확확 지나간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건 전 경제 뉴스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정치는 에이 새끼들 또 싸우네. 그렇죠. 저런 얘기 정말 했어? 정말 막 가는군. 네. 근데 경제 뉴스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환율이 1,500을 뚫었어. 아, 뭐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 네. 말이 돼.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어쩌면 본질은 퍽퍽한 민생일 겁니다. 그렇죠. 뭐 인선이고 뭐고 네. 다 알겠는데 내 삶이 풍요롭고 좋으면 네. 다 그냥 허허 웃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네.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맞습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닥치고 민생이다. 네. 그리고 물가다. 네.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 포기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뭐 1% 성장하느니 1.1% 성장하느니 차이 느끼십니까? 그렇죠. 뭐 별로 모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물가는 이게 그렇죠.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 사 먹는 점심값이 6,000원이냐 7,000원이냐 8,000원이냐 그거 굉장히 커요.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잖아요. 내 부모 죽인 군주는 용서해도 네. 내 밥그릇 뺏어간 군주는 용서 못한다. 네네네.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때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네. 물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조 의원님 정치 시작할 때 국민들 부엌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네. 이런 말을 하셨던 걸로 네. 기억을 네. 합니다. 이렇게 경제도 힘들고 민심도 팍팍한 지금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조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네. 예, 저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저는 오른쪽 왼쪽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굳이 앞을 영어를 쓰자면 죄송합니다. 그냥 포워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네. 포워드가 제 네.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 네. 노란봉투법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예. 여러 가지 정말 무리수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대우조선 해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경영진들의 부도덕한 경영 네. 그리고 정규직과 하청이라는 노동 이중 네.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까지 네. 정규직 노조에게 꿈과 같은 뭔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생이 점점 더 어려울 거고 네. 소위 고소득 부자분들은 뭐 기름값이 2,000원이 되든 2,500원이 되든 그렇죠. 뭐 큰 에이, 영향 없죠. 그냥 사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서민들은 삶의 패턴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자가용 운전 못하고 지하철 네, 타고 그렇죠. 다니고 온도 24도 맞출 걸 19도로 맞추고 그렇죠. 힘들 거예요. 네, 전기 아마- 꺼야 되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될 네. 거예요, 지금. 외식 한 달에 한 번 하고 두 달에 한 번 하고 네. 이런 것 삶을 이해해야 돼요. 네. 그리고 민생이 서민들의 삶이 어디가 바뀔지 소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 국감 시즌이기도 하고 예산 시즌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넉넉히 해놓지 않으면 2023년 1월 1일 날 우리 또 추경합니다. 아, 이게 그렇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1월 1일 날 또 추경합니다. 정말 정말 미련한 짓이죠. 추경하더라고요. 예. 1월 추경이 이제는 상습적인 추경이라는 건 뜻하지 않은 걸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12월 달 예산 통과하면서 이미 추경을 예고를 해요. 네. 이건 추경호로 해결하면 됩니다. 부총리 이름이 아무리 추경호라고 하셔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추경호. 추경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유. 아이고, 정말. 좀 한 발자국 앞으로 보고 네. 포워드 네. 하자 우리 정치가. 예. 아, 네. 저는 여기에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캐스팅 보트 100번 쓰겠습니다. 매일같이 네. 쓰겠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고 정쟁하고 이 대한민국 구를 왼쪽 오른쪽으로 네. 벽으로 부딪히게 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제 정치 그렇군요. 생명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조정은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민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리그를 갖고 편가르기 싸움하고 있는 국회 보면 국민들 속이 터질 겁니다. 제발 좀 이 눈앞에 다가온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 해주기를 바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